시청자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11월 25일 한 주 주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할 주제는 그 대륙의 실수,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대륙의 실수라는 시작이 꽤 됐죠. 벌써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 대륙의 실수가 처음 나왔던 게 샤오미 보조 배터리죠. 샤오미 보조 배터리가 너무 생각보다 디자인도 되게 깔끔하고 동구스름하게 깔끔하게 잘 나왔었고 효과도 너무 좋았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그 보조 배터리로 샤오미의 그 위상을 한껏 드높이고 그 위상이 중국에게도 미쳐서 중국의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나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던 그 시기 그 이후로 약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미 BYD도 그렇고 비아디죠. 비아디도 그렇고 굉장히 많은 세계적인 그 전기차 기업들이 내로라는 전기차 기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대만이긴 하지만 TSMC도 그렇고요. 뭐 어쨌든 뭐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긴 하지만 뭐 일단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제가 조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초고성능 반도체를 중국이 만들어냈습니다. 중국이 역대급 반도체다. 중국의 역대급은 중국에서의 역대급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중국이 역대급 반도체를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자, 과학 초강대국이 어디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계 최초 광전자 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반도체 세계 패권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반도체 세계 패권국. 사실상 예전에는 뭐 우리나라도 반도체 IT 쪽으로 IT 강국이 되겠다 막 올라오고 있지만 뭐 일본에게도 치여 대만 TSMC 홍콩 뭐 이런 데 여기저기 막 후드를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그렇고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 쪽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음,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에서 제가 직접 서칭을 해서 체크를 해 온 겁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모든 분야에서 유명한 기술력으로 뛰어난 그런 대학교가 어디냐라고 했는데 바로 하버드가 여러분들 다들 하버드가 세계 1위 아니야? 하버드가 세계 1위 아니야? 했는데 하버드가 2위입니다. 2위. 미쳤죠. 자, 하버드가 2위고요. 그럼 1위는 어디냐? 미국의 하버드를 제친 1위 어디냐? 바로 중국의 중국과학원입니다. 중국과학원. 중국과학대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요. 어쨌든 중국이죠. 자, 이거 쓱 보자면은 야, 중국이 1위를 냈어? 어마어마하네. 자, 그래 그래. 야, 미국 타버드를 제쳐버렸네.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놀랐었거든요. 굉장히 오랫동안 부동의 1위였는데 이거를 중국이 그 누구도 아닌 중국이 가져왔다. 자, 그리고 3위는 독일이고요. 자, 절메니 있고, 자, 그 이후에 프랑스 있습니다. 프랑스 있는데, 여기서 나란히 그나마 4개까지는 어느 정도 번갈아 갔죠.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했는데, 바로 차이나. 그리고 여기 USA, 뭐, 여기도 미국, 차이나. 세계 10위권에 지금 보시면 난징대도 있고요. 많습니다. 스탠포드도 있긴 있지만 여기 지금 10위권 전 세계의 가장 내로라는 대학 네임밸류의 그 아주 과학적으로 뛰어나다 뭐 세계적으로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대학교 10위 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무려 과반수 이상이 중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중국은 예전처럼 뭐 중국 생각하면은 뭐 홍콩 영화 같은데 뭐 이런 거 보면은
막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막 먼지 구덩이 속에서 살고 이런 옛날이 아니에요. 옛날이 아니다. 세계적으로 그 과학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가 베이징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간과를 하시면 안 된다. 애초에 그 중국은 빈부격차가 말도 안 되게 심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초상위권에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교육과 지적 수준 그리고 금전적인 그런 것들. 왜냐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인구가 너무 많아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한 14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위 1%, 돈 1%, 지적 수준 1%, 어쨌든 뭐든 1%는 14억 중에 1%는 얼마예요? 1,400만입니다. 1,400만. 우리나라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구 3분의 1이 얘네들에게는 그 상위 1%다. 물론 뭐 그 다른 많이 있겠지만 그만큼 과학적으로 중국을 약간 그 과학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중국을 이제는 욕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이다. 비아디도 그렇고요. 중국에서 조금 이따 제가 설명드릴 건데 새롭게 만드는 그런 기술력들 우리나라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현실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날로그 광전자 칩이라는 거를 중국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이 광전자 칩이 뭐냐? 그 중국 칭화대 연구팀이 엔비디아 A100보다 엔비디아가 이번에 출시한 A100보다 3,000배 빠른 속도. 말이 안 되면 이거 한 1.5배, 2배만 빨라도 야, 어마어마한 발전이다. 기술력이 굉장히 높아졌구나. 1.5배, 2배만 돼도. 그런데 2배, 3배, 4배, 5배, 10배, 100배가 아니라 1000배가 아니라 3000배입니다. 자, 에너지 효율 자체도요. 기존 고성능 칩의 400만 배. 1시간 하루였나? 하루를 이 반도체 칩으로 하루를 돌릴 그 에너지 효율 가지고 약 500만 년을 자, 500만 년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수준이다라고 합니다. 자, 어마어마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반도체 분야는 무어의 법칙에 따라서 수십 년 동안 계속해서 번영을 해 왔습니다. 번영을 해 왔기 때문에 무어의 법칙이 어, 직접 회로가 수용할 수 있는 트랜지스터의 수가 매년마다 1년 혹은 길어봤자 2년마다 2배씩 증가를 할 것이다. 더블링이죠. 더블링을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 무어의 법칙이 깨졌습니다. 깨지고 인공지능 시대에서도 인공지능 AI 반도체도 사실상 엔비디아를 뭐 잡겠다, 어찐다, 저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기존 그 AI 반도체 기존 칩보다 뭐 한 2배 빠르다, 3배 빠르다. 이번에 사피온에서도 연산속도 4배 빨라진 AI 반도체로 엔비디아 잡는다 이러지만 중국에서는 4배, 10배, 100배가 아니라 3000배 빠른 아날로그 광전자 칩을 만든 겁니다. 이 광전자 칩의 특징 같은 경우는 원래는 어 그 이거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를 들면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보고 아날로그 신호로 쏩니다. 그 아날로그 신호를 쏴가지고 다시 또 이제 반도체에게 심어주려면 이 반도체에게 디지털 신호로 변환을 해서 디지털 신호로 반도체에게 줍니다. 이런 그 변환 과정을 거치는데 이 변환 과정에서 에너지 효율과 그 에너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라고 해요.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필요가 없어지고 그냥 아날로그 신호를 그냥 때려 박아도 얘가 바로 인식을 할 수 있게끔 그게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게 고속철도 주행 시간을 칩의 정보 흐름을 계산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에 비유를 한다면 그 기존의 그 칩들은 한 8시간 걸리는 그러니까 베이징과 광저우 고속철도 주행 시간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행 시간이 베이징이랑 광저우랑 8시간이 걸려요. 그 열차 타고 가면. 근데 이 고속철도의 주행 시간을 단
몇 초? 8초로 단축을 하는 수준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에너지 효율 400만 배. 자, AI 반도체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 사피온의 그 X330 반도체입니다. 내년에 양산을 해서 출시를 한다라고 하는데 올해 출시하는 경쟁 제품보다 약 2배 정도 에너지 효율이 향상이 되고 연산 성능은 4배 정도 향상이 된다. 그리고 동영상 성능은 4K 화질 1초에 60장을 처리를 합니다. 자, TSMC의 7나노 공정에서 생산 공정이 되고요. 그런데 사피온에서도 야, 4배 어마어마하다. 야, 미쳤다. 야, 엔비디아 GPU 수요를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겠다. 추론형 AI 칩 점유율을 확대가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 내놓은 아날로그 광전자 칩 이거 하나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글로벌 AI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2년도에는 그 440억 달러였고 2023년도에 500억 달러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는 약 670억 달러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 3년 후인 2027년도에는 1200억 달러 정도로 예산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 규모가 그만큼 굉장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땐 그 중국에서 만든 이 칩이 정말 진짜라면 시대가 많이 바뀌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솔직히 말해서 미국이 예전에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뭐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내용들 일본을 왜 이렇게 눌렀냐 미국이 사실상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미국이 누른 거죠. 경제적으로든 글로벌 좀 입지를 통해서든 많이 누른 상태였는데 이제 미국은 누굴 누르려고 하나요? 약 한 10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중국을 누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태죠.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어요. 뭐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정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주요 의제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제대로 그 정리가 된 건 아닙니다. 제대로 왜냐하면은 입장 차이가 너무 달라요. 대만 해협에 대한 그런 것도 그렇지, 북핵 문제도 그렇지, 그리고 수출 통제 그런 것들도 그렇지, 안보 차원의 조치지 상호 경제 불리한 건 아니었다. 우리 너 괜찮았어. 라고 했지. 근데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국제 무역 규칙 위반한 거 아니냐. 이거 지금까지 너희들이 우리에게 뭐 예를 들면은 무역 전쟁을 하면서 과세를 이렇게 과세 폭탄을 넘기고 이것도 시장 원리에 반하는 그런 문제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만 미국이 왜 이제 약간 중국을 조금 우호적으로 보려고 하냐? 사실상 이번에 저는 제가 이번에 미국과 중국이 이게 조금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이제 미국 물론 미국 그 천조국 그 어마어마한 국방력으로 중국과 한판 뜬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미국이 이기겠지만 양쪽 다 초토화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새 전쟁은. 그런데 미국이 이제는 중국에게 정말 그냥 강하게만도 아니고 이번에는 생각보다 약간 부드럽게 조금 다가간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이 위기를 좀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다시 쭉 돌아와서 중국이 후진국이냐?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자, 중국 업체에서 개발한 이게 견인하는 용도로 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주차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사진으로 가져왔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사진으로 가져와서. 그런데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뭐 녹색 창이든 유튜브든 그냥 편리하게 어, 중국 그 주차 로봇 이를 검색을 하시면요. 중국 주차 로봇 검색을 하시면요. 얘가 하나가 와요. 하나가 이렇게 슉 옵니다. 엄청 스무스하게 슉 왔다가 여기서 갑자기 여기서 슉 한번 체크를 합니다. 아 여기 뒷바퀴 하고 얘는 멈춰요 여기. 그리고 반만 다시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앞바퀴
싹 들어요. 이렇게 싹 듭니다. 스무스하게. 굉장히 스무스하게 움직여요. 기술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딱 바로 캐치를 하고 진짜 1초 만에 쓱 들어 올려서 쭉 출발합니다. 어마어마한. 그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뭐 나온다. 현대위아에서 개발을 했다라고 하죠. 영상을 봤습니다. 둘 다. 중국이 이거 영상도 봤고요. 현대위아에서 만든 것도 봤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야, 중국의 기술력을 우리가 못 따라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중국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자체가 지금 현재 첨단 경쟁이 막히자 범용 반도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전자형 반도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와 같이 아날로그 광전자 칩 그런 거와 같이 지금 현재 범용 반도체에 올인을 해서 우리나라 한국의 LCD 쪽이 약간 조금 리스크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제가 오늘 주제로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했냐면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길어져 봤자 재미도 없고 자 간단히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작된 중국의 약진입니다. 이미 시작을 했었고요.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굉장히 굉장히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되지 않나. 피부로 다가오질, 피부로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쪽과의 그 기술력, 반도체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유심히 좀 지켜보시면은 그런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도 좀 섹터들도 정리를 되면은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들로도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번 주 한 주 주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제가 다음 주 월, 화, 수 중으로 정리해서 우리 그 증시 콜라테 카페에 올려드릴 테니 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주 주제 시작된 중국의 약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